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트럼프 시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오늘 또 증시가 이 친구는 오르고 이 친구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의 공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지난번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이었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47대 대통령의 취임식도 있었습니다. 자, 트럼프는 취임식에서 약 40분간 연설하면서 자신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는 호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취임 첫날 관세 부과라는 카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고 왼쪽의 환율 보시면은 뚝 떨어졌죠. 어느덧 1437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나라들의 통화 가치는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미국은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해 주는 게 전통이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트럼프가 참석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바이든은 참석을 했다고 하네요. 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성향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와중에 트럼프는 바이든이 또 참석을 했는데도 그 앞에서 바이든 정부의 뭐 안 좋은 정책들, 쓰레기 같은 정책들을 다 없애야 된다. 요렇게 면박도 줬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정책이 있었나? 일단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미리 공부를 했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두 가지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첫 번째는 불법 이민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위기가 에너지 가격의 폭등, 정부의 과다 지출 등의 원인이 있다며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석유 및 가스 시출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화석연료 생산을 지금보다 늘리기 위해 석유 시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당연히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유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에서 기름을 찍어낸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국내 증시에서는 LNG 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선주가 또다시 웃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반면에 재생에너지 쪽은 당연히 울상이었습니다. 친환경 성장 정책인 그린 뉴딜도 종료하고요. 전기차 의무화도 폐지를 한다고 밝혔죠. 그리고는 파리 기후협약도 또다시 탈퇴를 했습니다. 2017년에 취임했을 때도 당장 이거를 탈퇴했었는데 바이든이 다시 참가했었죠. 그런데 또다시 탈퇴했다고 하네요. 지 맘대로입니다. 어쨌든 이 소식이 나타나자 뭐 그래도 혹시나 좀 유해진 트럼프가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친환경 주식들은 최근 들어 주가가 좀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반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봤었죠. 이제 최근 들어 바닥에서 좀 올라왔던 2차 전지, 그런데 아직까지 쭉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180도 달라졌다면 가능했겠지만, 하지만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은 또다시 하락하면서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만약에 쌍바닥을 만들어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비중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가 2022년 그때 고점 치고 반토막 나했을 때 그때 흐름이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좀 가깝지 않나. 여기서 바닥만 잘 잡으면은 최소한 몇십 프로 아니면은 뭐 2배, 3배 이렇게 오르는 기업도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취임 첫날 신규 무역 관세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어서 이제 뭐 증시가 나름 좋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보호 무역 기조는 그대로였습니다. 트럼프는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며 관세와 세금, 수입을 징수하는 수입청을 설립한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선거 공약이었던 보편 관세에 대해서 행정부 내부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분석이 나타났고요. 앞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대신에 무역 적자 및 교역 대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지시를 내릴 예정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생산지를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관세 폭탄을 피하는 전략으로 바뀔 텐데 어쨌든 앞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수혜주는 또 피해주는 뭘지 계속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에 관련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말했죠. 화성에 성조기를 꽂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자 우리나라 우주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김정은과 나 잘 지냈었다 이러한 언급을 하면서 북한과 협상에 대한 여지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대북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했죠.
자, 앞으로 이제 트럼프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나라 증시 테마를 만드는 시기가 또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직장인분들은 그게 또 쉽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좀 흔들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만한 섹터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다만 이 와중에 비트코인은 조금 실망했다고 합니다. 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던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비트코인이 급등하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으나, 그런데 취임식에서 코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파나마 운하 이야기, 화성 이야기 뭐 이런 거는 꺼냈는데,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름조차 부르지 않다 보니 코인은 결국 실망감을 드러내며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비싸면서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4% 하락, 이더리움도 1% 하락하는 모습을 잠시 나타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첫날 움직인 섹터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트럼프 시대가 열렸습니다. 앞으로는 속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오늘 좋았던 섹터, 당분간은 연속성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친구가 있나 봤더니 조선주 빼놓을 수 없고요. 우주 방산 빼놓을 수 없고요. 그리고 로봇, 에너지, 시추 관련주겠죠.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도 좋았고, 마지막으로 6G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 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 좋았던 섹터는 2차 전지 및 친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바닥 체크 시간이 조금은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입니다. 사실 안 알려줘도 모두가 알고 있는 소식이겠죠. 야, 벌써 봄인가요?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난리라고 합니다. 하늘을 봐도 뭔가 색이 이상한 게 그냥 느껴지죠. 목도 뭔가 칼칼한 것 같고요. 자, 모두 감기도 조심할 겸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요. 그나저나 이걸 보니까 중국의 공장이 좀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플러스 경제가 안 좋은데 차가 그렇게 잘 팔릴까? 결국은 프로모션을 하면은 영업이익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저의 생각을 비웃듯 KB증권은 오히려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50% 먹는다는 거죠. 게다가 배당도 6%나 주는 기업인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좋게 보는 이유가 뭔가? 그건 바로 실적입니다.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의 전망을 각각 1% 그리고 영업이익을 24%나 올려잡았다고 합니다. 저 길에서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KB증권은 오히려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환율 효과가 그만큼 크다고 합니다. 자, 과연 기아는 배당도 빵빵하게 해주는데 주가도 쭉쭉 올라갈 수 있을지 기아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코스맥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에서 목표가를 올리는 기업은 무조건 매일매일 체크는 해봐야겠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똑똑한 애널리스트가 뭔가 바뀌었다고 인정하는 게 바로 목표가 상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맥스의 목표가가 왜 올랐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NH증권은 목표가를 21만 원으로 올려 잡았으며, 중국 법인이 아쉽지만 동남아의 고성장에 주목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봤을 때는 중국이 좀 아쉽지만 2분기부터는 중국 경제가 만약에 살아나게 된다, 오히려 주가 상승 트리거도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코스맥스도 메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아무래퍼시픽도 좋다고 합니다. DB금토가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한때는 아무래퍼시픽이라고 놀림 받았었죠. 중국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이 길었지만, 그런데 최근 중국 그리고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북미로 진출한 모든 브랜드가 흑자라고 하고요. 북미와 유럽에서 라네즈와 이니스프리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자, 화장품도 정말 좋은 섹터죠. 특히 K컬처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해외 반응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젊어 보이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딱 특화된 게 화장품이랑 미용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생산자 물가 2연속 상승. 생산자 물가 지수가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비 0.3% 올랐고요. 전월 동월 대비 1.7% 상승. 품목으로 보면은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2.8%가 상승했고, 식료품이 1.2%, 신선식품이 2.6%나 상승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공급 물가가 오르면 원재료와 중간재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으니 당분간 소비자 물가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국내 증시의 좀비 기업들, 이거를 드디어 쳐낸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는 해외 증시랑 비교하면 상장하는 회사는 정말 많았지만 퇴출되는 기업은 적고 주가 상승률은 높지 않은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조정되는가? 코스피는 시가총액이 200억 미만이거나 아니면 매출액이 50억 미만이면 쳐내고요.
코스닥은 시가총액 150억 미만이거나 매출액이 30억 미만이면 쳐낸다고 합니다. 관련 요건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제 상장 폐지가 될 만한 기업이 무려 199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로써 조금 건전해지는 국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먹고 살기 팍팍하면 가장 먼저 끊는 것 중에 골프는 무조건 끼어 있을 것 같습니다. 골프장에 갈 거 스크린 가고 그 다음에 스크린 2번 갈 거 한 번만 가고 한 번 가는 사람은 끊는 경우도 나타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골프 에어 산업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골프 의류업계 20개의 총 매출은 작년에 1.2조였는데 2022년에는 1.4조였죠. 그때 전부 다 막 골프 치니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요즘 너 골프 치니 이렇게 막 물어봤던 시절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성장했었는데 다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업계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너무나 많은 곳이 생겼고요. 요즘 집 앞에만 나가도 여기에도 A 필라, 저기 오른쪽에는 B 필라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라테스 업계는 포화를 넘어 레드 오션이다 이렇게까지도 불린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그 와중에 학생은 많이 줄었으니 강사분들은 투잡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블랙야크 INC. 자, 오늘 상장한 친구입니다. 아니, 그래, 이 친구 언제 상장한다고 했어? 라고 봤더니 바로 스펙 합병 상장으로 올해 처음으로 상장한 친구죠. 그런데 이 친구 오늘 21%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이름이 뭔가 익숙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브랜드 블랙야크. 그 친구가 상장을 했고, 그런데 결과값도 이렇게 좋다 보니까 이번 주에 상장하는 공모주 충분히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내일까지 청약하는 LG CNS. 이 둘에게는 당연히 호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끝내봐야겠죠. LG CNS 오늘 첫 번째 날이었는데 오늘까지 청약을 했다면 몇 개를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균등 배정 주식수가 있어요. 당연히 많은 곳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NH나 하나는 일단은 배제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KB가 역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또 가장 친숙한 계좌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마도 KB도 좀 배제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지금까지 균등 주식수 그러니까 예정수를 보면은 KB가 7.0개로 가장 낮은 것 중 하나인 것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KB도 제외 남은 거는 미래의 신한 대신인데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 대신이 가장 많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신한 마지막으로 미래다 보니 혹시나 여러분들 계좌가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신한이나 대신해서 청약을 할 수 있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 하면은 사람들 마음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야, 한 주라도 더 주는 곳 가야 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동을 한 사람들도 많다 보니 결국은 다 비슷비슷해지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 신한이랑 대신 요 두 가지를 먼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정보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